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 영화 시장의 유행이 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단순히 영화의 재미를 넘어 문화의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올바른 메시지와 가치관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정치적 올바름을 영화 속에 집어넣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있는 기업이 있으니 바로 디즈니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디즈니는 언제나 트렌드에 민감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최근 디즈니가 만드는 영화는 유독 여성사에 집중적이고 인종풀의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온 문제의 실사화 영화가 있으니 바로 인어공주죠. 본 영화가 개봉도 하기 전 에리얼의 할리 베일리 캐스팅은 큰 논란을 몰고 왔고 사람들에 대한 반발감은 거의 집단 관계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들이 생길 것입니다.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캐스팅하는 것의 문제는 무엇인가? 외모가 뛰어나지 않으면 공주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본 영화가 재미없다면 편협한 시선을 가진 무례 아닌가 같은 질문들이죠. 그렇기 때문 이번 리뷰에서는 영화의 스토리보다도 이러한 질문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어공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흑인 인어공주, 굳이 디즈니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기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디즈니의 가장 큰 프랜차이즈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디즈니 프린세스일 것입니다. 앞서 말한 여성서사와 뿌리 있게 연관되어 있는 디즈니 프린세스는 과거 왕자가 공주를 구해주는 골자에서 벗어나 겨울왕국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주 그 자체를 중심에 두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내세우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인어공주의 에리얼의 파격적인 흑인 캐스팅은 디즈니의 현재 방향성, 추구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낸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PC주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인어공주의 모습이 어떤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어공주의 스토리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본 영화 또한 이야기를 거진 바꾸지 않았으니 영화 인어공주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일단 바닷속 비주얼은 완전한 실사화로 바뀌었습니다. 원작에서 그린 바닷속 모습이 만화적 허용으로 정말 물고기들이 이루는 도시 같다면 영화에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아쿠아리움과 매우 유사하게 바뀐 것이죠.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러한 변경점은 지금까지 디즈니의 실사화 영화가 그랬듯 마찬가지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실제 모습과 빼다 박은 바다는 큰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관객들이 원하는 것은 상상력을 동원한 새롭게 보여지는 바다의 모습이지 그냥 바다를 보고 싶으면 대체할 수 있는 영상은 차고 넘칩니다. 당장에도 떠오르는 아바타2가 보여준 바다의 모습과 비교하면 고민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바타2가 판도라라는 가상의 행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토대는 지구의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애니메이션 인어공주가 보여준 바다는 바다 생물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정말 하나의 캐릭터처럼 보여지는 꿈의 공간이었죠. 그렇기 때문 그냥 현실의 바다와 똑같은 영화 인어공주의 바다는 그냥 아 바다네 정도밖에 감정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과한 실사화는 묘사하고 있는 동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디즈니가 동물 혹은 사물을 과장된 표정을 가진 의인화된 캐릭터를 그려 관객에게 전할 수 있던 것은 풍부한 감정이나 생동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화를 보는 이들은 동물을 진짜 동물로 보지 않고 마치 사람과 유사한 인격체로 불편함 없이 볼 수 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인어공주에서는 심지어 포유류도 아닌 어류나 조류이기 때문에 더욱 표정이 없어 라이온킹에서 보여줬던 어색함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더더시에서 나오는 해양생물들이 오하이오를 맞춰서 춤추는 부분이나 세바스찬이나 스커틀 같은 경우도 어색하기 매한가지였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플라운더였죠. 플라운더의 비주얼이야 이미 사전에 공개된 바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스크린을 통해 보여진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떠들어대는 생선의 모습은 기괴한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바스찬은 그나마 개한테는 없는 눈꺼풀을 더하고 눈을 조금 더 과장해서 묘사해 그나마 귀여운 맛이 있었고 스커트는 아까피나의 여론에 기대어 볼만한 수준이었지만 플라운더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정말 조금 과장을 못하면 캐치가 보여준 3D 수준이고 배에 낚여져 숨을 헐떡이며 말을 하는 모습은 국산 애니메이션 파닥파닥을 연상시킵니다. 전체 이용자 관람가 영화, 아니 인어공주를 보는데 그런 기괴함이 느껴진다는 것은 본 영화가 톤을 잘못 잡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죠. 바닷속에서의 장면은 그래도 공간의 묘사가 아쉬운 편이지 이야기의 흐름 자체를 못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리를 얻고 난 후 왕국에서의 진행은 참담했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에서 에리얼은 굉장히 미인이라는 설정 덕분에 왕자가 에리얼을 발견하고 왕궁으로 데려온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집니다. 애니메이션 속 에리얼의 모습은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기에 에릭이 결혼을 선택한다는 것을 관객들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당연히 그 이면에는 세바스찬을 비롯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에릭은 아름다운 에리얼을 보고 첫눈에 반했기에 인간 세상으로 나와 온갖 호의를 받을 수 있었고 사흘 안에 서로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던 것이죠. 하지만 영화에서 어부한테 맡겨진 에리얼은 뜬금없이 마을 사람들이 씻기고 옷을 주더니 갑자기 에릭에게 에리얼을 소개시켜줘야겠다고 합니다. 정체도 알 수 없는 바다에서 맡겨온 여자로 보여주겠다고 시민들이 한 나라의 왕자를 불러요. 여기서의 왕자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막 부를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인가봐요. 심지어는 그렇게 달려온 에릭이 처음 에리얼을 봤을 때 표정은 아 쟤는 절대 아니야 딱 이 표정이었거든요. 잘은 몰라도 왕정 국가에서 이 정도 이르면 뭔가 벌을 받긴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영화는 그러려냐고 넘어갑니다. 시작점이 이처럼 다르다 보니 영화에서 둘이 같이 마차를 타던 춤을 추던 보트를 타던 사랑하는 연인 사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관계에 몰입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에리얼의 목소리에, 정확히는 이너의 목소리에 어떤 초능력이 있다는 설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너의 목소리는 원래부터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노래를 들으면 상대를 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처음부터 진정한 사랑이니 뭐니 하는 것은 다 필요 없고 이 영화에서 에릭은 이너 공주한테 최면을 당한 희생자가 되는 건가요? 분명히 영화에서 에리얼이 불에 빠졌을 때 에릭을 위해 노래를 부른 장면이 있었는데 그럼 우르술라가 처음 에릭을 데리고 최면을 건 것과 에리얼이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이니 엉터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런 무리한 전개라도 스토리는 알기 쉽고 간단한 어린이들을 위한 인어공주를 그대로 가져왔기에 연출을 그럴듯하게 했다면 망가진 영화를 그나마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작품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장면들이 너무 엉성해져요. 몇몇 장면들은 어디 재현 드라마에서 나올 연출 정도고 CG 처리도 어설퍼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디즈니가 만든 영화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작품이라는 측면에선 차라리 CG에서는 흠잡을 데 없던 라이온킹이 훨씬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특히 트라이튼 왕이 우르슬라의 전기뱀장어에게 당하는 장면은 너무 힘이 빠져서 피식 실소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가끔씩 너무 어두워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그렇기에 저는 영화 인어공주가 마치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어설프게 따라한 일본 저급 실사화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캐릭터들에 대해 말하기로 하죠. 나중에 말할 에리얼은 제쳐두고 일단 첫 번째로 에릭은 왕자라기보다는 마을 이장의 아들 정도로 묘사됩니다. 무슨 어딘가 전 세계를 탐구하려고 하는데 항해를 할 때마다 배를 계속 부숴먹어서 나라에 손해만 내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또 골동품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방 한 칸에 가득 채워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왕국 마차를 자기 구해준 여자를 찾겠다고 전부 사용해버리는 모습에서는 참 철이 없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또 그 중에 한 대는 에리얼과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빼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러니까 에릭이 사랑에 빠진 멋진 왕자보다는 그냥 여자 좋아하는 철부지 정도로 보입니다. 트라이튼 왕을 연기한 하비에르 바르뎀은 원작보다 더욱 진중한 모습으로 연기를 하지만 대사나 비중이 많지 않아 솔직히 이렇다 할 임팩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일 좋았던 것은 역시 우르슬라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들 사이 가장 발군으로 돋보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우르슬라 역을 맡은 배우인 멜리사 메카시가 코미디 전문 배우로 알려진 만큼 뮤지컬 장르인 본 작품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우려도 많았다지만 오히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네사 역을 맡았던 제시카 알렉산더도 짧지만 강렬한 연기를 보여줬죠. 그럼 이제 할리 베일리에 관해 얘기해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할리 베일리가 에리얼 역을 맡은 것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에리얼의 모습과 할리 베일리의 모습은 괴리감이 있어도 각색이라는 것이 가능하니 말이죠. 트와일라이트의 로버트 패틴슨이 에드워드 컬렌 역을 맡았을 때도 팬들은 원작 소설과 외모가 차이 난다고 비판을 했고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역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캐스팅됐을 때도 팬들은 큰 거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작과는 다르다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정도의 비판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원작 팬들은 이처럼 심한 변화에 어린 시절 내 소중한 추억이 망가져버렸다고 반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원작의 에리얼이 정말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블랙워싱은 올드 팬들에게는 좀 가혹한 처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창작의 자유이기도 하죠. 팬들이 원작을 사랑하는 만큼 디즈니는 원작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더욱 매력적인 에리얼을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러한 것에 있죠. 할리 베일리 인어공주는 원작의 에리얼보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인종만 바뀐 카피본입니다. 대사나 인물의 행동, 성격, 심지어는 의상 등 할리 베일리판 에리얼을 고려하고 변경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연기마저도 너무 형편없으니 관객들은 영화에 더욱 화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형편없는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에게 올바른 의도, 사상을 들먹이며 이를 비판하면 너희는 혐오스러운 인종차별주의자야 라는 태도를 보이니 가증스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어떤 미사역으로 붙이든 영화는 대중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대중예술입니다. 특히 디즈니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영화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디즈니는 정말로 사회운동가가 되고 싶어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고 싶어서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디즈니는 현재 이 같은 사회적인 이슈 여러모를 통해 고상한 인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패션 영화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 영화를 재밌게 봤다고 얘기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깬 지식인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팔고 있는 것이죠. 인어공주는 영화를 재밌게 보길 원하는 관객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선민사상에 찌든 특정 부류를 노리고 만들어진 것이죠. 게다가 재미없다는 주장을 펼치면 곧바로 못 배운 무지한 사람이라 공격까지 할 수 있으니 교조적이고 편협한 사고에 갇힌 사람들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영화죠. 상업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성공을 못하면 그게 관객 탓이라니 말 그대로 기적의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어공주가 망한다면 그것은 할리 베일리의 연기든 CG든 스토리든 내부적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모두 무지한 관객 탓인 거죠. 현재 인어공주의 성적은 북미에서 약 1억 2천만 달러 정도로 선방하고 있지만 타 국가에서 특히 동양시장에서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북미의 몇몇 이들은 동양 관람객들이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인어공주가 흥행에 실패했다고 주장 중이고요. 국내 내수시장에서 겟아웃이 거둔 성적을 보면 과연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인어공주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